안녕하십니까? 어,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는데, 한국은 지금, 초여름인데도요, 연일 무더위에 막 그냥 엄청나게 무더위입니다. 그래서 아열대 현상 비슷한 게 밤에 일어나가지고요. 막 정부에서 더 무더위 조심하라고 알람까지 막 오늘 상합니다. 지금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지 우리 회사도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상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연일 우리 그 지상 단톡방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연일 지상련의 활동상이 아주 그냥 막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무더위에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쳐서들 그런지 지상련 몇몇 분이 지금 알아서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화면에는 뭐 잘 안 비치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그분들만큼 활동적으로는 못하는데 저도 사실상 몸살이 나가지고 윗입술이 지금 터져 있는데 화면상에는 좀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다 즐거운 비명이죠. 회장님은 뭐 보니까 한 시간밖에 안 자는 날도 있고 뭐 보통 3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저희들은 뭐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곧 들어가셔서 약 한 달간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가 이제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미국도 다녀오시고 어디도 다녀오시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활동하실 때 참 걱정되는 건 다들 건강이죠. 회장님은 저희들 건강을 항상 걱정하시죠. 준비 팀 때마다 건강 먼저 걱정하시고 사실상 저희는 사실 회장님 건강이 많이 걱정되죠. 지병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렇고 또 그다음에 너무 수면 부족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표현력이 약해가지고 일일이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걱정 많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밤잠 안 주무시고 하는 걸 보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에 사실 걱정 많이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희 사무실은 뭐 좀 더 고생하라고 그러는지 지금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요. 일주일째 에서 신청했는데 일주일 만에 오늘 저녁에 오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아주 일주일 동안 아주 더워가지고 아주 더 죽을 맛입니다. 사람 한 5명 넘게 오면은 막 더 덥습니다. 사람이 온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는데 아침에는 지금 회원들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줌 미팅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쭉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항상 저는 이제 최근의 회사의 소식, 최근의 회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최신 뉴스 같은 거를 제가 사진을 담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살짝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 몇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만의 앞으로 이 줌 미팅을 전개해 나가는 저만의 노하우라든가 저만의 운영 방식을 비전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데 마지막 무렵에 제 강의는 이제 앞으로 저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씩 회사가 신기능이 탑재되는 거에 발맞추어서 제 강의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메타 익스체인지라는 선물사에 선물이 탑재되는 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여러분한테 제 줌미팅 때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요새 뜨고 있는 솔라나 이런 거를 선물 거래하시는 분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 자금, 트레이딩 자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또 오래된 트레이더 경험이 있다 보니까 특히 자금이 커요. 그분들을 제가 메타 익스체인지에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제가 할 건데요. 그거를 제 줌미팅에서 할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SNS 4년 반 동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SNS에 제 트레이딩
무료 공개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할 겁니다. 거기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창이고, 요거는 회사가 운영하는 준 강의 창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님들이 대부분 다 지사장입니다. 네 분의 강사님 다 지사장님인데, 이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이 줌 미팅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줌 미팅에 저희가 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적인 부분만 강의하게 돼 있죠, 공적인. 그 다음에 회사가 바라는 이슈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저희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는 레이싱이나 뭐 이런 교배 뭐 이런 것도 뭐 있지만은 지금 당장 회원들한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딱. 첫째는 신규 회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강의를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그 주식형 토큰 메타 S를 출시했죠. 그게 이제 세일 기간인데, 세일 기간이 이제 아마 1차 연장될 것 같아요. 6월 말쯤이었는데 1차 4월 달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그게 막 그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걸 구매하고자 하는 요구가. 그래서 연장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살짝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1차 연장되면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빨리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왜? 연장된다고 나는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첫 배당이 7월 말입니다. 7월 말서부터 매달 수익을 공유하는데요. 88% 부분을 회원들한테 공유하는데요. 일찍 하신 분, 예를 들어 제일 먼저 하신 분들이 4월 달이거든요. 그분들은 이번 7월 달 배당할 때, 어, 예서 토큰 보유한 시점서부터 누적돼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5, 6, 7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6월 달에 하신 분은 7월 달 배당밖에 못 받는 거죠. 또 7월 달에 하신 분은 8월 달 배당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하신 분들은 배당이 많습니다. 똑같이 첫 배당이 7월인데, 7월 말인데, 나는 몇 월 달에 했느냐, 몇 월 달에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수익 구조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회원들이 불평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사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성격이 돌직구다 보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사장님들한테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하는 거지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지사장님들이 다 하는 겁니다, 운영을.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하나의 회사의 하나의 정책을 갖고 어떤 지사가 운영을 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 제 일부 이제 회원들 중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떤 A 지사를 가보니까 나한테 이게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떤 지사를 가니까 나한테 더 적합하더라. 거기 가서 하고 싶다. 막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글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회사만에 있는 특징입니다. 회사는 그렇지 않죠. 다른 데는 똑같습니다. 회사의 정책이 어느 전 사업자한테 똑같은데, 우리 회사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회사가 직접 운영 안 하는 거죠. 플랫폼 제공을 해서 우리가 각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사장들이 운영을 각자 다르게 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또 회원들의 그 성격이나 자금 사정이나 사업을 요구하는, 희망하는 사항에 맞춰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사장님 특유의 고집스러운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다릅니다. 그걸 갖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회원들이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도 이 지사에 있다가 저 지사로 가고 뭐저 지사에 있다가 이 지사로 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크게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저는 뭐 제 산하에서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서 타 지사로 가신 분이 큰 그룹이 세 개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타깝죠. 사업이 확장돼야 되는데 제2지사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다른 그 강사님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거론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소대에 말씀드리는데요. 돈보다 돈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들 간에 의리도 있고 같이 지내온 그 동고동락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해당 지사장이 뭐 사적으로 횡령을 하다든가 유용을 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그냥 해당 지사에서 그냥 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걸 조금 내 돈만 쫓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야 뭐 각자 이제 개인적인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요 정도까지만 거론하고 마는데 또 지사장님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거는 각 지사장님들이 사실 이제 수익이 이제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 A라는 지사장도 다 잘 알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데 A에 있는 지사의 회원이 자기 지사한테 왔던 거를 선뜻선뜻 막 받아줍니다. 그런 거 부분은 지사장님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큰 회사에 있으면서 옆에 지사에 있는 회원이 우리 지사로 오겠다는 걸 아주 막 대환영하고 받아줍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그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돼서 여기까지만 거론하고 이제 짤막하게 끊는데 이런 거를 어느 지사나 어느 강사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격이 돌직구다 보니까 살짝 건들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번 강의 때 제가 얘기 드렸죠. 어, 나라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정책이 변한다 그랬죠. 제가 어저께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산하 정책이 지금까지 여러 번 바뀌어왔다. 많이 나라 그럴 때는 언제고, 적게 나라 그럴 때는 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많이 나라 그랬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회사의 정책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희망하는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규 회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네, 그게 첫 번째 강조되는 부분이고, 그건 또 우리들한테 좋은 거죠. 회사의 요구사항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부를 창출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사의 정책에 호응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출간된 그 주식형 배당형 토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두 가지를 회사는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고요. 또 우리도 그게 제일 낫습니다. 기존에 투자 플랜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들 익히 알고 지사장들이 다 각 지사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말서부터 배당받는 이 S토큰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낫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지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사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책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S토큰을 보유하는 쪽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회원 유치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S토큰이 지금 그러면 7월 말에 과연 어느 정도의 초기 배당이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여태까지의 투자 플랜은 고정이었죠. 어떤 플랜은 어떤 플랜은 어떻게 이렇게 고정이었는데 이 S토큰은 주식형 배당을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변동성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7월 달에 회사 수익이 순이익이 얼마 남는지 8월 달에 회사 순이익이 얼마 남는지가 다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 가정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오는 건 똑같지만 자영업을 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매달 수익이 다르죠. 월급은 일정 기간은 같죠. 그런 차이죠. 우리는 변동성이다. 기존의 투자 플랜은 월급과 같이 어느 정도는 고정이죠. 근데 S토큰은 자영업과 같이 변동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S토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사업자님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 꼭 이렇게 물어요.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어요. 왜냐? 그 달에 순수입이 얼마 떨어지지 그걸 누가 합니까? 사실 그거는 회장님도 몰라요. 그냥 예상 기대치죠. 예상 기대치를 얘기하는데 그 예상 기대치를 얘기했다가 또 그거하고 형편없게 적게 나오면은 그 말꼬리가 또 잡힙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해놓고 왜 이것밖에 안 나오냐 이럴 수 있어. 많이 나올 때는 뭐입 찢어져서 말 한마디도 안 하겠죠. 예상보다 많이 나올 때는. 적게 나오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의외로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 회사의 중강의를 많이 듣고 회장님 중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 지사장님이 무슨 예언자입니까? 지사장 꼭 물어요. 지사장님은 알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각 기대치가 각자 다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불평을 하셔요, 회원님들이. 어떤 불평을 하느냐. 왜, 왜 네 명의 중강사들이 있는데 왜 중강이 때 투자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안 하느냐. 왜 그런 게 있다고만 얘기하고 그다음 나머지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투자 플랜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볼락당합니다. 유튜브가 삭제된다 이거예요. 유튜브 정책에 위배된다 해서 검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줌 미팅을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회사의 요청으로 처음으로 머리 털라고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화면에 중간에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이 서투릅니다. 지금도 한 지사장님이 저를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옆에서 안 도와주면 저 이거 못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고마운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식을 몰라서 두 번째 줌 미팅 강의 때 제가 블락당했잖아요. 그 자료가 아예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때 저도 그걸 모르고 투자 플랜에서 살짝 조금 언급했더니 그게 그냥 블락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불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런 거를 우리한테 줌 미팅 때 해달라고 하면 이 줌 미팅은 무조건 불락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이해하시고 조금 그런 거는 오프라인 상으로 그러니까 해당 지사장이나 해당 소개하신 분이나 이런 오프라인 상으로 그거를 습득하시려고 하셔야지 줌 미팅에서 그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방송 정책 위반 사항입니다.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 오늘 그거 이해하시고 그런 불평은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쭉 이제 진행하고 했으니까 회사의 정책에 맞추는 걸 하는데 첫 번째 신규 회원 모집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저희 지사분들이 그 레이싱을 좀 이렇게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좀 빠르다고 이제 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해도 되고 지금은 신규 회원 모집과 그다음에 에스토폰에 대해서 해라 해서 지금 레이싱에 대한 강조는 당분간 제가 못하게 됐고 제가 토요일마다 진행하려는 것도 사실상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 시간대 토요일 날 그 시간대에 하는데 공개적인 창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 나가는 방향에 아직 맞지 않다, 좀 빠르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참조하시고 저는 그래도 그 시간대에 저는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홍보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또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한번 여기 공유를 누르고 여기 있네요. 한번 이제 로그인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또 여러분이 이제 제가 화면에서 제 얼굴이 이제 사라졌고 우리 메인 창이 이제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주시고요. 어, 신규 사업 설명 이전에 지금 레이싱 여기 이렇게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로그인을 한번 해봅시다. 살아있고 날 수 없는 것. 살아있고 날 수 없는 것. 여기 얘는 포유동물이니까 못 날죠. 포유동물 못 나르니까 깃털이 없는 것만 부르면 되겠죠. 네, 로그인 이제 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줌 미팅 시간이라서 아마 여기에 뭐 상당수의 회원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레이싱을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레이싱을 이제 보면 레이싱에 들어가 보면 시간대가 지금 이제 도담 경기 지금 저 한 밤 9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UTC 시간으로 12시 땡땡 자정 00시 땡땡이죠. 12시는 낮을 얘기하는 거고 00시 땡땡은 밤이죠. 그때쯤에서부터 저절로 지금 레이싱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레이싱 참가하신 분들은 그 느꼈을 거예요. 최근 한 일주일 전서부터 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홀짝도 막 만 캐시가 넘어가고요. 1등 맞추는 그 단승식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물론 이제 항상 매 회차 경기마다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전보다 많이 활성화됐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아마 필리핀에 이제 곧 회장님이 가셔서 활동을 하시는 거에 발맞춰서 그쪽에 신규 회원님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측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굳이 홍보를 그렇게 안 해도 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제 회원들 중에요. 신규 회원인데요. 뭐 레이싱 할 줄도 몰라요. 제가 최근에 방법을 몇 개 가르쳐 줬는데 기초적인 방법. 세상에 단성시계에서 제일 작은 거 초보자들은 제일 작은 거를 시키거든요. 제일 작은 10개씩을 했는데 1등 맞추기 위해서 44.6배를 맞췄더라고요. 44.6배.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와서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구나. 세월이 흐르면서 다 이게 좋은 거는 다 세월이 알아봅니다. 세월이. 좋다는 거는 막 그렇게 애써도 저절로 시간 속에서 알게 된다. 그런 차원이다. 아직 곡선주로나, 그 장애물 경기나 아직 진짜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제일 간단한 레이싱만 하는데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내심 굉장히 그 희망적이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 회원의 창인데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로그아웃을 하고요. 요거는 요 로그인 창은요. 기존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로그인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오늘 신규 회원 가입을 이제 장애하는 거다 보면은 플랫폼에서 요 위에 있죠. 여기 메타 테스트 요 플랫폼이 있죠. 여기에 도메인이 있죠. 메타 F 글로벌. 크롬에서 저는 이제 크롬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네이버나 뭐 등등 이런 거는 한국 사람만 사용하지 외국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크롬은 뭐 중국 빼고 북한 빼고는 다 합니다. 크롬은 구글이죠. 거기서 그냥 크롬에 휴대폰이나 PC나 뭐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크롬은 크롬에서 요거를 치세요. 그냥 요걸 치고 들어가면 이 창이 열립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다든가 뭐 인터넷 브라우저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크롬에서 하시기를 이건 권장사항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하시면 된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뭐 그냥 누가 하랜다고 막 하나요? 그러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뭔지 아는 거는 간단합니다. 다른 회사와 다른 게 뭔지 아는 거는 다른 회사는 오프라인 상에서 나 온라인 상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이 회사의 홍보 자료나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거를 오프라인 상이나 온라인 상으로 전파하는 거죠.
내가 이런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 너희들이 해봐라. 네가 해봐라. 내가 권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저희 회사는 다릅니다.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있고 저희 회사는요. 모든 SNS, 유튜브를 비롯해서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하는 데는 여기 유튜브죠. 유튜브. 텔레그램, 뭐 트위터, 여기서 홈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쭉 저번에 첫날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쭉 이렇게 꼭 이 회원가 보면은 요 창만 보고 그냥 밑에는 쳐다볼 생각을 안 하는데 쭉 보세요. 꼭 이렇게 말 춤추는 것도 보고 춤추는 모양도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전 세계에 한 마리씩 각 국가마다 한 마리씩밖에 판매 안 하는데 이거 벌써 수십억 간다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한 마리에. 이런 거 쭉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것도 꼭 읽어보시고. 이건 이제 엘뱅크 연동됐다는데 지금 엘뱅크뿐만이 아니죠. 엑스티서부터 우리 자체 거래소서부터 이제 곧 여러분 희망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줌 미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회장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죠? 바이낸스에 들어가 보시면 현물 거래창이 있고 선물 거래창이 있고 무언 에너지 뭐 이렇게 있는데 NFT 마켓이라고 있어요. NFT 바이낸스에 뭐 여러 메뉴창에 NFT가 이제 뜨죠. 앞으로 이제 NFT 마켓이 각 거래소마다 이제 그걸 부각시킬 겁니다. 근데 그게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SNS, 쇼핑몰 여기에 다 뜹니다. NFT는 하나의 상품이니까 심지어 아마존에서도 뜰 겁니다. 아마존에서도 우리 말이 판매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가상 세계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요. 현실 세계에서도 판매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 인스타그램, 트위터, 텔레그램, 아마존 어디든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말을 내다 팔 수 있어요.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다른 회사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건 기본으로 있고 우리는 그런 각종 SNS, 자, 여기 보세요.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여기 유명한 SNS에 마크가 다 있잖아요. 트위터서부터 페이스북서부터 쫙 있잖아요. 텔레그램서부터 이렇게 쫙 있어요. 이 모든 거에 메타패스트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소개가 누가 회사가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 사업을 하는 각 나라의 회원들이 우리와 똑같은 회원들이 제작해서 각자가 올린 겁니다. 여기 쫙 가보면 있는데 반드시 메타패스티스트를 쳐야 나옵니다. 요거를 치고 검색을 하면 각 국가의 어떤 불특정 회원들이 막 자기가 신규 회원 모집하려고 여기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이것은 상당 기간이 지나야만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게 만연화돼 있다. 만연화돼 있다. 이제 보통 일이다. 이제 보통 일이다. 이런 것만 해도 우리 회사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예상되죠. 거기에다가 내 지금 현재는 말을 내다 팔 수 있다는 거죠. NFT 말은. 앞으로는 뭐예요? 앞으로는 뭐 아이템 이제 곧 나오면 그것도 NFT입니다. 아이템이 판매되는 것도 거기다 내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회사 설명을 신규 회원 가입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주세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도 이거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잘 보시죠? 그러면 예, 유튜브 볼 줄 압니다.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메타패스트를 치면 수백 가지의 홍보 자료가 있는데 입맛대로 골라보세요. 그럽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다른 회사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입 아프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 보실 줄 아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 있죠? 메타패스티스트나 뭐 이것도 뭐 영어 어려우면 그냥 메타패스트 그냥 대충 치면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중간에다가 이거 치면 나오려는지 모르겠네. 나오네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와요. 소영수 강사님 딱 나오는데, 여기 검색창에 자, 쳐봤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메타패스트를 쳐도 나오고요. 나오죠? 저도 나오네요. 저도 나오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동학군 교수님도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쭉 훑어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 이거 궁금한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은 회사의 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특히 회사에 대한 비전이나 모든 거는 회장님 강의를 듣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 설명은 우리들이 하고 있으니까 신규 사업 설명은 저희들 거를 듣는 게 낫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김시문 강사님은 하는 거는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소영수 강사. 뭐 이렇게 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적으로 보시려면 메타 간단해요. 메타 TV 그렇죠? 메타 TV 이거 탁 치세요. 그러면 이거 쫙 나옵니다. 이렇게 쳐도 조금 집약되죠. 메타 팁을 지금 조금 집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개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뭔지 알아요. 이게 우리 회사의 장점이다 이거. 모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하고 다 알 수 있고 또 줌미팅 매일 하죠. 줌미팅 들어봐. 그래도 되고요. 이게 다른 회사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방식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음, 요걸 꺼야 되나? 다시 나왔네. 이렇게 되고, 공유를 눌러서 사라졌네. 우리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이걸 쳤더니 사라져버렸어. 따로 했어요. 제가 그 비트코인 트레이딩 하는 거 있네요. 예, 네.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가 쉽다. 내가 아는 상식을 갖고 막 그 사람한테 홍보하고 해봐 이러는 게보다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회사의 인허가 문제, 법인 설립, 인허가, G1, G2, G3 지호 받은 거, 자료, 공개 자료, 뭐 베트남 탑3의 공영 방송에서 우리 회사를 들먹들먹 거리는 거, 예? 뭐 필리핀 자료가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런 최신 자료,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우리 회사의 사업자 중에 리더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플로리다주에 땅을 사서 회사에 혼납해서 거기다가 우리 회사가 사업을 짓는 내용, 뭐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오고요.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 법인으로 메타 F 그룹으로 있고 그 밑에 자회사가 몇 개가 있다. 그중에 메타패스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옆에는 보니까 바이낸스보다 더 크게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최고 메이저급 거래소 메타 익스체인지도 있다. 뭐 이런 베트남 법인, 필리핀 법인, 뭐 허가증, 인허가증, 공영방송에 나온 아나운서가 막 우리 회사를 선전하는 내용, 또 베트남에서 기업가 대상 받은 내용,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를 입 아프게 설명할 것 없이 유튜브 봐, 텔레그램 들어가 봐, 트위터 들어가 봐, 인스타그램 들어가 봐 하고 메타패스 치면 쫙 나와. 네가 궁금한 걸 거기서 골라서 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알았어. 한번 해볼래.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크롬에서 요거 쳐봐. 그러면 돼요. 요거 metaF.global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신규회원 모집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부터 사업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회사가 밑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에 쉽다 이거예요. 요거 그럼 크롬에서 이거 쳐봐. 그럼 이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여기 로그인을 해서 여기 로그 다시
로그인을 해서 여기 우리는 보안을 또 뭘 해요? 아마존 서버 쓰잖아요. 아마존 서버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그거를 씁니다. 그다음에 딱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보면은 두 가지죠. 신규 회원 모집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내가 로그인을 해서 내 걸 로그인해서 아니 요걸 쳐야 되겠네요. 여기 지갑이죠. 이거 이제 좀 이따 또 설명할 건데 지갑을 치면 이렇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레퍼럴 링크. 이게 내가 이제 일지매다. 내가 일지매다 하면 내가 이 일지매로 회원을 가입하고 싶다. 가입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일지매를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이게 다 나와요. 여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지갑입니다. 이게 지갑. 이 지갑을 그냥 아무 데나, 이 범주 내에 아무 데나 꾹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 파부착이 뜹니다. 이거 지갑에 이제 뭐 자산을 이동하는 이건 주소고요. 이렇게 쭉 끌어올리면 여기 레퍼럴 코드가 있습니다. 맨 밑에. 레퍼럴 코드에 이제 내게 이제 아이디가 일지매다, 그러니까 닉네임이 일지매다. 이렇게 하면 레퍼럴 링크 일지매에서 여기 복사 있죠, 복사. 요거를 콕 눌러서 카피됐다고 나오죠. 요걸 상대편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든 뭐 문자로 보내주든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주 그냥 기초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쳐봐 그랬잖아요. 이거 쳐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면 이걸 서서 지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보내준 걸 그냥 누르면 이거 쳐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른 걸 보내주면 그거를 그냥 텔레그램 카톡으로 보내줬다. 예를 들어 문자로 보내줬다. 그거 치면 이거 크롬에서 이거 안 쳐도 그거 탁 치면은 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니면 크롬에서 이렇게 치고 회원가입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 일지매라고 딱 뜨잖아요. 일지매라고 추천 딱 뜹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 추천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아니면 이게 없으면은 내 추천인 코드를 요걸 알려줘야 돼. 일지매라고 해. 추천인 요 카드에다 일지매라고 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이라고 쳐. 여러분이 뭐 꽃순이다. 꽃순이. 그럼 꽃순이라고 쳐. 아니면 뭐 여러분 중에 뭐 외국말로 하길 좋아하면은 영어로 뭐 해가지고 뭐 브라보라고 쳐. 브라보 영어로 브라보라고 쳐. 돈키호테라고 쳐. 페르난도 산초라고 쳐.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황야의 무법자라고 쳐.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그냥 그거 하면 되잖아. 풀네임. 이게 죄송하지만 한글로는 안 돼 있어요. 풀네임은 이제 이름. 이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뭐 가짜로 하면 안 됩니다. 가짜로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내가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이메일은 누구든지 하나씩 있죠. 핸드폰에 있는 사람은 이메일은 자동으로 있어요. 이메일 없이 핸드폰이 개통이 안 되잖아요. 아, 나 이메일 없는데 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 이메일 없다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그럼 핸드폰 왜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있다는 자체는 이메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찾아주면 돼요. 핸드폰에 이메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탓하지 말고 핸드폰이 있으신 걸로 보니까 당신은 이메일이 있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 핸드폰 줘보세요. 해서 핸드폰에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메일이 있는 걸 찾아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샌드를 눌러야 돼. 이거 안 누르면 안 돼요. 샌드를 누르면 이렇게 Please enter your email. 네? 그래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가면은 여기에 또 다른 창이 하나 뜹니다. 이걸 누르면 또 다른 창이 하나 떠서 거기에다가 이제 코드가 영문자로 대문자로 6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 노트에다 여기 메모지에다 적어서 그대로 타자로 쳐도 됩니다. 그래서 추천의 코드는 없으면 넣어야 되고요.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있습니다. 예, 링크를 레퍼럴 링크, 추천 링크를 주는 거는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이게 뭐 010 쭉쭉쭉 써도 되고 010 한 칸 띄고 써도 되고 뭐 네 자리 쓰고 한 칸 띄고 쓰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요 습관어를 쪼르륵 해요. 그 공간 하나가 하나의 문자로 인식합니다. 전산에서는 공간 하나를 빈 공간으로 생각 안 하고 그것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그 공간을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앞에를 비워놓는다든가 뒤에를 비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을 하도록 했어요. 주로 비밀번호는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권장사항은 영문으로 대문자 하나, 그다음에 소문자, 그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특수문자 조합을 해서 하길 제가 권장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똑같이. 지금은 제가 보안상 이거를 안 키는데 요걸 키면은 요걸 누르면요. 요걸 누르면 여기 나타납니다. 오타가 없죠. 본인만 있을 때는 요걸 켜서 하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남들이랑 같이 있는 장소에서는 보안상 이 숨긴 기능을 하는 게 좋고요. 핀 넘버는 요게 이제 나중에 필요한 건데 나중에 이제 결국적으로 필요한 지금은 자기가 잊어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각 지사에서 아마 이거를 뭐로 하세요 하는 게 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돼. 네 자리 숫자를 숫자로 넣으면 되고요. 정 모르면 자기가 그냥 이게 임의로 하면 됩니다. 임의로 했다 나중에 변경해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레퍼를 이게 저겁니다. 추천인 코드가 아니고 자기가 희망 아이디를 넣는 겁니다. 희망 아이디. 나는 이제 꽃순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꽃순이. 아니 나는 그냥 엘리자베스라고 영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엘리자베스로 하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 스페이스를 앞에나 뒤에나 스페이스 공간을 놓지 말고 이거 딱딱 붙이라는 거예요. 커서를 딱 여기 붙여서 맨 앞으로 그리고 여기를 한 칸 절대 띄지 마시고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는데 안 됐어요 하는 사람은 여기 공간을 자기도 모르게 넣은 겁니다. 아니면 여기 앞에 자기도 모르게 공간이 하나 있는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추천인 거죠. 여기다가 자기를 소개한 사람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늘마차, 뭐 하늘마차를 넣다든가 하늘마차가 소개했다. 그럼 하늘마차를 넣어야 되겠죠. 아니면 뭐 개똥이가 했다. 그럼 개똥이를 넣어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때도 스페이스를 조심해라. 이때도.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보면 이렇게 쭉 많습니다. 이 한국에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근데 찾는 게 뭐 나쁘지도 않죠. 한 번쯤은 이렇게 쭉 보는 게 좋아요. 한국이 대충 전체적으로 중간에 있는구나, 중간에 있구나, 아니면 초반에 있구나, 아니면 초반 맨 마지막에 있구나. 이 정도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는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못 찾겠네. 저는 이렇게 안 찾고요. 어떻게 찾냐면 키보드에 핸드폰에도 키보드가 있고 뭐 어디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다 키보드가 있잖아요. 키보드에 KO 치면은 한국이 딱 나옵니다. 여기 여기다가 그냥 KO 한번 쳐볼게요. KO 이렇게 치면 금방 나오죠. 코리아 리퍼블릭고 요거 칵 누르면 됩니다. 그거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짐 빠집니다. 아셨죠? KO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북한이 나오는 걸 치면 안 돼. 북한. 그러니까 반드시 이 태극기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북한을 누르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KO 치니까 나왔는데 태극기를 확인하시라. 그런데 누르고 레지스터 이거를 누르면 회원가입이 된 겁니다. 회원가입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됐나 보다 하고 그냥 하고 뭐 됐다 이러면 안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냐? 어디로 갔어 또? 음. 한 명에 대해서요. 이거 하다 보면 자꾸 버벅거려요. ESC를 눌러야 되나? 어. 그렇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 가다. 그래서 신규 회원 가입 설명을 오늘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초반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투자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줌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 한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에서트콜의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줌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불락 처리 당하니까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여러분하고 대면에 이제 부특정 다수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데서 좀 아쉽고요. 두 번째, 회사의 좋은 정책을 각 지사장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인해서 회원들이 그냥 돈만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두 번째로. 그걸 또 넓적넓적 받아먹는 그 지사장님들이 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자유경쟁 시대라서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한 아쉬움이죠. 그렇게 그 만나면은 얼마나 어색해 하겠어요. 지사장 회의 때 서로 얼굴 맞닥뜨리면은. 예, 그런 거 조금 자제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옆에 지사에서 잘하고 있는 분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많이 아쉽고요. 또 회장님이 정책을 내놓은 것이 그렇게 지상 체조를 하면 장점이 더 많은 중에 단점도 좀 그렇게 있더라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회원들이 상당히 지금 수익 구조가 많은 회원들이 많은데 자기가 수익을 나는 거를 뭔 죄를 많이 졌는지야 홍보를 안 해요. 내가 이 회사를 만났는데 여태까지 내가 이 유통시장에 나와가지고 돈 한 번도 못 벌어보고 까먹기만 하고 사기만 당하다가 메타패스트를 만나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익이 됐다라는 걸 왜 자랑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랑하면 돈을 뭐 달라 그럴까 봐 그러나 그 사람이 빚을 많이 졌나 그 사람한테 자랑하세요. 수익 난 걸 좀 자랑을 좀 하세요. 그게 최고의 홍보입니다. 최고의 홍보는요, 사업 설명을 잘하고, 한 PP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강의하고, 이러는 것보다 최우선은요, 내가 이 회사 만났는데 이렇게 벌었어. 이거를 못 따라갑니다. 최고의 약발이 먹힌다고 하는 게, 나 이렇게 벌었어. 여태까지 이런 돈 벌어본 적 없는데 이렇게 벌었어. 단시간 만에. 그러면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면 되죠. 어떻게 벌었는데, 그냥 그냥 한번 벌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또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벌어. 남 믿고 해. 이거 최고 무식한 방법이고요.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벌었다. 근데 처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더 벌었을 건데 너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봐. 나는 사실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스가 좀 있었어. 이런 미스가 좀 있었어. 그래서 조금 허송세월을 했어. 첫 단추를 좀 잘못 낀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벌었어. 근데 너는 내가 이제 뭐 잘못된 부분을 아니까 넌 처음서부터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봐. 그럼 너는 나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돈 벌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버는 거를 숨기지 마시고 자랑하세요. 그래서 자꾸 숨기더라고요. 자기가 벌어놓고도 말을 안 해요. 씩 웃기만 하고. 그런 거는 좀 자랑도 하고. 그렇다고 과장되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옆에서 그러면 좀 얼굴이 벌개질 때가 있는데 옆에서 이제 사업 설명할 때 제가 간섭을 안 하는데 옆에서 이제 사업 설명하는 걸 내가 간섭하면 그 사람이 말문이 막혀버리니까 야 끝날 때까지 하고 이제 뭐 복도로 좀 불러내서 내가 그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좀 안 좋지 않아? 우리가 뭐 굳이 과장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내가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합시다.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많아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에 나 1억 벌어 막 이러면서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뭐 가장되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데서 그렇게 버릇을 이 회사 와서도 하는데 여기 회사는 그렇게 설명 안 해도요 충분히 먹힙니다. 충분히 먹히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진솔하게. 그래도 충분히 해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첫 시작할 때 잘 그 시행착오 없이 하도록 그 노하우 같은 거 자기가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은 교배하는 방법은 지금 교배하기 굉장히 어렵죠. 교배하는 방법에 대한 에, 방법을 좀 자기만 아는 방법도 아낌없이 자기 산하에 오면 자기한테 수익을 안겨주는데 잘 알려 주셔가지고 그분이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또 사업을 진행하도록 자기 노하우도 충분히 알려 주시고요.
또 신규 회원과 뭐 에소트콘 위주로 사업을 하지만 레이싱도 재미삼아 이렇게 조금 갖고 하도록 하고 이것저것 다 경험을 시키세요. 이것저것 경험을 시키고 그렇게 하시고 한 뭐 8가지가 있다. 만약에 8가지의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뭐 한두 개만 설명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어떤 특정 지사는요. 지사도 그런 데가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사는요, 회사에서 모든 정책 다 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분이 선택하게 하고, 그 중에서 뭐를 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일정 부분의 설명은 아예 안 하고, 그냥 투자만 하라고 하는 지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투자만.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회사의 전반적인 거를 다 소개를 하고, 강조할 부분을 몇 가지를 강조하는 쪽, 이런 쪽으로 신규 회원 모집을 했으면 하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오늘은 신규 회원 사업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다음번 강의 때는 더 좋은 소식과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사업을 되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